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는 것과 다르게 의외로 중요한 허브에 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기에서 허브는 무슨 뜻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풍력발전기 허브의 역할. 풍력발전기에서 허브는 블레이드와 주축, 메인 샤프트를 연결하는 중심부 구조물입니다. 허브의 역할. 허브는 풍력발전기의 로터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블레이드 연결 및 지지. 허브는 바람 에너지를 회전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여러 개의 블레이드, 보통 2개 또는 3개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지지합니다. 회전력 전달. 블레이드가 바람에 의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를 주축, 메인 샤프트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에너지는 이후 증속기와 발전기로 전달됩니다. 피치 시스템 수용. 피치 시스템. 현대 풍력발전기의 허브 내부에는 보통 피치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피치 시스템은 풍속의 변화에 따라 블레이드의 각도, 피치를 조절하여 발전기 출력을 제어하거나 과도한 강풍 시 블레이드를 정지, 깃을 꺾어 바람을 덜 받게 시켜 터빈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요약하자면 허브는 블레이드를 잡아주는 손이자 블레이드의 회전 에너지를 발전기로 보내는 통로이며 발전기 제어의 핵심인 피치 시스템을 품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계적, 제어적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브 내 장비들의 구체적인 역할도 알려줘. 풍력발전기 허브 내부의 핵심 장비 및 역할. 풍력발전기 허브는 단순히 블레이드를 연결하는 구조물 이상으로 터빈의 효율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핵심 제어 장치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허브 내부의 주요 장비와 그 역할은 다음과 같이 크게 피치 시스템 관련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피치 베어링 역할. 블레이드, 날개를 허브 본체에 연결하며 블레이드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각도를 바꿀 수 있도록 부드러운 회전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체적 기능. 블레이드가 바람에 의해 받는 모든 하중, 무게, 풍압, 회전력을 견디면서 동시에 피치 구동 시스템이 블레이드를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매우 크고 견고하게 제작됩니다. 2. 피치 구동 시스템, 피치 드라이브 시스템. 블레이드의 각도를 능동적으로 조절하여 터빈의 성능과 안전을 제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각 블레이드마다 독립적인 구동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3. 피치 제어 전자장치, 피치 컨트롤 일렉트로닉스 역할. 풍속계와 같은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에 따라 각 블레이드의 피치 각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제어하는 전자회로 및 컨트롤러입니다. 구체적 기능. 출력 제어. 바람이 너무 셀 때 전격 풍속 초과 시 블레이드 각도를 조절하여 과부하를 방지하고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최적 효율. 바람이 약할 때는 최적의 효율을 위해 각도를 조정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포착합니다. 4. 비상제동용 전력장치, 백업 파워, 배터리 역할. 주 전원 공급 장치나 제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터빈을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한 비상전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 기능.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블레이드를 깃발처럼 바람을 받지 않는 90도 각도, 패더링로 빠르게 돌려 터빈을 정지시키고 파손을 막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또는 추갑기, 유압식인 경우가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허브 내부 장치의 중요성. 허브 내부에 있는 이 장비들은 피치 제어, 피치 컨트롤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풍력발전기의 가용성, 효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풍력발전기는 변화무쌍한 바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강풍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허브와 날개 무게가 엄청나고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될 축은 엄청난 하중에 시달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풍력발전기 주축, 메인 샤프트, 위 하중 해결 기술. 허브와 거대한 날개, 블레이드, 이 무게뿐만 아니라 바람이 밀어붙이는 엄청난 힘, 풍하중까지 감당해야 하는 주축, 메인 샤프트는 풍력발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이 엄청난 하중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견고한 설계 기술과 특수 부품이 적용됩니다. 1. 초대형 주축 베어링, 메인 샤프트 베어링. 주축이 엄청난 무게와 복합적인 하중을 견디고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부품은 바로 주축 베어링입니다. 다중 하중 지지.
풍력 발전기의 주축 베어링은 일반적인 베어링과 달리 로터의 무게, 반경 방향 하중, 바람이 미는 힘, 축 방향 하중, 그리고 회전 시 발생하는 뒤틀림 힘, 전복 모멘트까지 모두 동시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주요 종류, 이 역할을 위해 주로 구면 롤러 베어링, 스페리컬 롤러 베어링, SRB, 이나 테이퍼 롤러 베어링, 테이퍼드 롤러 베어링, TRB과 같은 고하중용 롤러 베어링이 사용됩니다. 이들은 볼 베어링보다 하중을 더 넓은 면적에 분산시켜 큰 충격과 힘을 흡수하는 데 유리합니다. 배치와 구조, 보통 주축은 2개 이상의 대형 베어링으로 지지되어 하중을 분산시키고 샤프트의 처짐이나 정렬 오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2. 견고한 주축 및 너셀 구조. 재료 및 크기, 주축은 고강도의 특수 합금강으로 제작되며 수십 년간의 피로 하중, 반복적인 힘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매우 두껍고 크게 제작됩니다. 하중 분산 프레임, 메인 프레임, 베드 플레이트, 주축은 너셀, 나셀, 내부의 메인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견고한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된 베어링 하우징을 통해 지지됩니다. 이 프레임이 주축에서 전달되는 모든 힘을 흡수하고 최종적으로 타워로 안정적으로 전달하여 하중을 넓게 분산시킵니다. 3. 능동적인 하중 제어 기술, 피치 제어. 무게 자체는 구조물로 견디지만 운전 중 바람이 가하는 동적 하중을 줄이는 것이 수명 연장과 안전에 가장 중요합니다. 개별 피치 제어, 인디비주얼 피치 컨트롤, IPC, 허브 내부에 있는 피치 시스템을 이용해 블레이드 하나하나의 각도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강한 돌풍, 타워 뒤편의 그림자 효과, 난류 등으로 인해 특정 블레이드에만 하중이 집중되는 현상, 불균형 하중을 능동적으로 보상하여 주축과 너셀에 가해지는 피로 하중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비상정지, 패더링, 과도한 강풍이 불 때는 블레이드를 바람을 최소한으로 받는 각도, 깃털 모양로 신속하게 돌려 로터의 회전을 멈추고 주축이 파손될 수 있는 극한의 풍하중으로부터 터빈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구조, 특수 설계된 베어링, 그리고 첨단 제어 시스템의 조합을 통해 풍력 발전기의 주축은 엄청난 하중을 견디면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허브와 날개 하중을 단일 축에 가중시키지 않고 분리시키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을까? 네, 허브와 날개 하중을 단일 축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리하여 지지하는 설계는 풍력 발전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및 상용화 대상입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특히 증속기, 기어박스의 내구성을 개선하고 전체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이점이 있어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1. 하중 분리형 설계의 필요성. 기존의 전통적인 풍력 발전기 설계 방식 3점 지지 또는 4점 지지에서는 로터, 허브 플러스 날개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중, 무게, 풍하중, 모멘트, 이주축, 메인 샤프트과 베어링을 거쳐 증속기로 일부 전달됩니다. 문제점. 로터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하중과 진동이 증속기 내부의 베어링과 기어에 악영향을 미쳐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증속기 고장은 풍력 발전기 고장 중 가장 치명적이고 수리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2. 하중 분리 설계의 구체적인 방법. 독립지지 구조 가장 대표적인 하중 분리 설계 기술은 로터의 하중 지지 기능과 회전 토크 전달 기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3. 기술 개발 동향. 이러한 독립지지형 구조는 특히 대용량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선호됩니다. 해상풍력은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부품의 수명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형 풍력 발전기 제조사들은 이미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메인 베어링과 증속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오직 순수한 회전 토크만이 동력 전달 계통으로 들어가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풍력 발전 기술의 핵심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독립지지형 구조로 무게와 회전력을 분리하면 전체 무게를 감소시키면서 구조적으로 더 안전한 구조물이가 가능하다 볼 수 있어. 독립지지형 구조와 풍력 발전기 설계의 안전성 및 효율. 네, 독립지지형 구조로 로터의 하중, 무게 및 풍하중과 회전 토크, 회전력을 분리하는 것은 풍력 발전기의 구조적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대 대형 풍력 발전기의 주요 설계 트렌드입니다. 1. 구조적 안전성 및 내구성 향상. 독립지지형 구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크게 높입니다. 핵심 부품 보호, 증속기 수명 증대,
기존 구조에서 증속기는 무게와 풍하중으로 인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하중에 시달려 고장이 잦았습니다. 하중을 분리하면 증속기는 오직 순수한 회전 토크만을 전달받게 되어 내구성과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베어링 부담 감소. 로터 하중을 전담하는 메인 베어링은 매우 크고 견고하게 낫셀 프레임에 직접 고정되므로 하중 지지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하중 경로 단순화. 복잡한 동적 하중, 다이나믹 로즈, 이 증속기와 같은 민감한 부품을 거치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한 낫셀 프레임과 타워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구조의 하중 경로가 단순해지고 진동과 피로 하중이 줄어들어 장기적인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2. 전체 무게 감소 효과, 간접적, 독립 지지형 구조 자체가 터빈의 전체 무게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메인 베어링과 너셀 프레임은 더 커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무게 및 비용 효율을 가져옵니다. 부품 경량화 가능. 증속기가 복합 하중이 아닌 순수한 토크만을 전달받게 되므로 증속기 자체와 내부 부품, 베어링, 기어 등을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유지보수 용이성 및 비용 절감. 가장 고장이 잦은 부품인 증속기와 베어링의 수명이 늘어나면 유지보수 및 교체 빈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해상 풍력 발전에서는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3. 결론. 독립 지지형 구조는 무게 자체를 크게 줄이기보다는 하중의 지지 방식과 경로를 최적화하여 핵심 부품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즉, 구조적으로 더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결과적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가동률을 높이는 구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따로 분리한다 쳐도 회전력은 어떻게 축에 전달하지? 유성 기어를 바로 장착할 수 있어? 회전력 전달 방식 및 유성 기어 사용. 네, 로터의 하중, 무게와 풍하중을 별도의 베어링 시스템을 통해 너셀, 낫셀, 프레임에 지지하여 분리하더라도 회전력, 토크는 반드시 주축, 메인 샤프트를 통해 구동계, 드라이브 트레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회전력을 전달하고 발전기 속도에 맞추는 주요 방법과 유성 기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전력 전달 경로, 하중 분리형 구조. 하중 분리형 설계에서 회전력이 전달되는 핵심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브, 로터, 허브, 로터. 블레이드가 바람을 받아 회전하면 토크가 발생합니다. 주축, 메인 샤프트. 로터와 직접 연결된 주축이 이 토크를 받아서 회전합니다. 이 주축은 이제 오직 토크 전달만을 주로 담당합니다. 구조에 따라 하중을 지지하는 베어링과는 분리됨. 증속기, 기어박스. 주축 끝단이 증속기의 입력축에 연결되어 저속의 회전력을 고속으로 변환합니다. 발전기, 제너레이터. 증속기에서 변환된 고속 회전력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2. 유성 기어, 플래너테리 기어, 위 장착 및 역할. 문의하신 대로 풍력 발전기에서 유성 기어, 플래너테리 기어는 증속기, 기어박스, 위 첫 번째 단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장착 위치. 주축이 증속기에 연결되는 가장 앞쪽, 입력단의 유성 기어가 바로 장착됩니다. 이는 주축에서 전달되는 낮은 RPM의 강력한 토크를 1차적으로 증속하고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유성 기어의 주요 역할. 토크 분산, 로드 쉐어링. 유성 기어는 중앙의 태양 기어, 선 기어를 여러 개의 유성 기어, 플래닛 기어즈가 둘러싸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주축에서 전달되는 거대한 토크를 여러 개의 유성 기어로 분산시킬 수 있어 개별 기어에 걸리는 부담을 줄이고 증속기의 내구성을 높입니다. 높은 감속, 증속비. 유성 기어단은 컴팩트한 크기로 높은 증속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풍력 발전기의 낮은 로터 회전 속도, 6pm을 발전기가 요구하는 수백 수천 rpm으로 효율적으로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동심 설계, 입력축, 주축과 출력축, 다음 단계의 기어열. 이 동일한 중심선상에 있어 공간 활용과 장치 배치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로터의 하중을 분리하더라도 주축을 통해 전달되는 회전력은 증속기의 유성 기어단을 거쳐 효율적으로 증속되어 발전기로 전달되는 것이 현대 대형 풍력 발전기의 표준적인 설계 방식입니다. 허브에 걸리는 전체 무게를 유성기어 본체에 의지하게 하고 회전력은 유성기어 캐리어에 장착하는 방식은 가능할까?
유성기어 본체의 로터 전체 무게를 위지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문의하신 방식은 기존의 설계 원칙과 유성기어의 기능적 한계로 인해 대형 풍력 발전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입니다. 1. 유성기어의 설계 목적과 한계. 유성기어, 플래너테리 기어가 증속기에 사용되는 주된 목적은 회전력, 토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증속하는 것입니다. 기계적 하중을 지지하는 주요 구조물이 아닙니다. 기어 본체, 하우징, 위 역할, 유성기어의 하우징, 링기어 또는 캐비닛은 내부 기어열을 둘러싸고 오일을 담으며 기어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반력 토크를 너슬 프레임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로터의 수백 톤에 달하는 정적, 동적 무게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습니다. 하중 집중, 로터의 거대한 무게와 풍하중을 유성기어 본체에 직접 의지하게 하면 하우징과 프레임 연결부에 엄청난 응력이 집중되어 조기 파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렬 문제. 유성기어는 정밀한 기어 맞물림을 요구합니다. 무게 하중까지 받게 되면 기어 정렬이 쉽게 틀어지고 이는 진동, 소음, 효율 저하, 그리고 빠른 마모로 이어집니다. 2. 회전력 전달, 유성기어 캐리어. 문의하신 대로 회전력을 유성기어 캐리어에 장착하는 방식은 가능하며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풍력발전기 설계 방식입니다. 캐리어의 역할, 로터와 직접 연결된 주축, 메인 샤프트, 은 유성기어의 캐리어에 연결됩니다. 캐리어는 여러 개의 유성기어, 플래닛 기어즈를 지지하며 회전하고 로터의 저속 토크를 유성기어열에 전달하는 입력 요소 역할을 합니다. 토크 분산, 캐리어를 통해 토크가 여러 유성기어로 고르게 분산되므로 토크 전달에 있어서 캐리어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3. 현대적 해결책, 하중 분리. 따라서 현대 풍력발전기의 하중 분리형 구조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명확히 분리합니다. 이처럼 하중과 토크 전달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부품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터빈의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방식의 유성기어 본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허브의 전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만들고 유성기어 본체와 통합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 같은데, 통합구조, 하중 지지 프레임과 유성기어 하우징의 결합.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유성기어 본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허브의 전체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별도의 견고한 지지 구조물, 프레임을 만들고 이 구조물을 유성기어의 외부 하우징과 통합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일부 설계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통합구조의 원리 및 이점. 이 방식의 핵심은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과 동력, 토크를 전달하는 기능을 분리하되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견고한 모듈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1. 하중 지지 구조, 프레임, 역할, 로터, 허브 플러스 날개, 이 정적 무게와 동적 풍하중, 축하중, 모멘트를 전담하여 받습니다. 구성. 이 구조물은 대형 메인 베어링을 수용하며 베어링을 통해 로터와 연결됩니다. 이 구조물의 힘은 너셀의 메인 프레임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소재 및 설계, 로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매우 두꺼운 주강, 캐스트 스틸 또는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설계됩니다. 2. 유성기어 하우징 통합. 하중 지지 프레임의 일부 또는 전체가 유성기어의 외부 케이싱, 하우징 역할을 하도록 설계됩니다. 회전력 전달. 주축은 여전히 이 통합된 구조물 내부에서 회전하며 유성기어 캐리어에 연결되어 오직 토크만을 전달합니다. 이 통합 설계의 이점. 컴팩트한 디자인, 별도의 샤프트, 베어링 하우징, 증속기 하우징을 각각 만들지 않고 하나의 통합 모듈로 제작할 수 있어 전체 너셀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렬 안정성. 하중 지지 프레임과 기어 케이싱이 일체화되므로 로터가 받는 하중이나 진동이 발생해도 기어열의 정렬, 얼라이먼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기어 마모와 고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뢰성 증가. 복잡한 연결 부위가 줄어들고 부품 수가 감소하면서 시스템의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실제 적용 및 주의점. 이러한 통합형 구동계, 인티그레이티드 드라이브 트레인 설계는 특히 대형 풍력 발전기에서 연구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 난이도. 대형 하중 지지 프레임을 고정밀도로 주조 또는 가공하여 기어 하우징의 정밀도를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높은 제조 기술을 요구합니다. 열 관리.
기어 박스에서 발생하는 열과 외부 환경의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유지보수, 통합 모듈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나 교체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로터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와 유성기어의 본체를 하나의 모듈로 통합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현대 풍력발전기 설계의 유망한 방향 중 하나입니다. 허브 내부 공간이 비좁아 설치할 공간이 별로 없는 것도 원인일 수 있어? 장비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면 열 관리가 고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좁은 허브 공간의 도전 과제. 네, 맞습니다. 허브 내부 공간의 제약은 문의하신 설계상의 어려움과 열 관리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형 풍력 발전기로 갈수록 허브 내부에 더 많은 장비와 고성능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됩니다. 1. 좁은 공간의 설계적 어려움. 허브는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구조의 최전방에 위치하며 무게 중심을 가능한 한 앞쪽으로 유지해야 로터의 안정성과 균형을 잡기 쉽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설계 제약이 발생합니다. 컴팩트한 배치 요구. 허브는 최대한 작게 설계되므로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 피치 시스템 모터, 기어, 베어링, 제어 패널, 비상 배터리 등가 빽빽하게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보수 접근성 저하. 공간이 좁고 장비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고장 발생 시 작업자가 들어가서 점검하거나 부품을 교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해상풍력처럼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통합 설계의 필요성 증대, 공간 제약 때문에 장비들을 따로 배치하기보다 기능들을 하나의 모듈, 통합 구동계처럼 로 묶어 부피를 줄이려는 설계 노력이 커집니다. 2. 밀집된 장비로 인한 열 관리 문제. 장비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열 관리, 서멀 매니지먼트는 터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열원, 히트 서시즈, 피치 모터, 블레이드 각도를 끊임없이 조절하는 피치 모터와 그 구동 시스템에서 상당한 열이 발생합니다. 제어 전자장치, 피치 각도를 계산하고 제어하는 인버터 및 컨트롤러 등의 전자장치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외부 환경, 태양광에 의한 복사열, 특히 정지 상태에서는 허브 내부 온도를 높입니다. 냉각의 어려움, 허브는 고정된 너셀, 낫셀과 달리 계속 회전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냉각 파이프나 대형 팬을 설치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부품 수명 단축, 과도한 열은 내부의 전자 부품, 베어링 그리스, 유압류, 유압식 피치 시스템의 경우 위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키고 고장률을 높입니다. 해결 노력, 강제 환기, 냉각 시스템,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빼내고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팬 기반의 강제 환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열 교환기 및 히트 파이프, 장비와 외벽 사이에 열 교환기나 히트 파이프를 설치하여 내부의 열을 외피로 빠르게 전달하여 방출합니다. 배터리 온도 제어, 비상 전원용 배터리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므로 별도의 온도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날개들을 고정하는 튼튼한 구조물, 허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기존 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